안녕하세요. 3월 29일 월요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간밤이 아니죠.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6% 하락을 하면서 3036.0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0.27% 하락을 하면서 954.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6,5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49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7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71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72억 원, 외국인이 377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뿌듯한 표정을 친절한 네. 키다리 아저씨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주말 네. 잘 보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3대 지수 일제히 다 상승을 했죠. 네네. 다우지수가 좀 눈에 띄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정도 거의 잘 안 받고 있고 조정 받을 때도 되게 건전하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S&P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좀 더 세게 올라가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빠질 때는 크게 빠지고 오를 때는 좀 반등이 적고 예전의 흐름과 좀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스닥 지수의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다른 어떤 큰 업체들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좀 흐름이 좀 약하긴 한데 이 기술주의 흐름들이 근데 결론은 지금은 이렇지만 또 이제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또 시장을 또 이끌고 갈 또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면 S&P 같은 경우도 그 금요일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계속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또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들으면서 끝났는데 이 막판의 상승세가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31일 날 발표하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에 막판에 좀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올라가면서 끝난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국채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도 뭐 시장의 흐름만큼 국채 수익률도 같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1.7% 가까이 올라왔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국채금리 이슈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올랐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네, 그냥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시장도 이제 같이 올라주는 그런 현상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이 급하게 나오는 기존의 그런 어떤 걱정했던 그런 우려는 조금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국채 수익률과 뭐 시장과 같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예전에 조금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 실시하거나 뭔가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 국채금리 일시적으로 막 2.5%, 2.7%까지 올라가는 현상들이 예전에 2008년도에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6%, 1.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이 국채금리의 1.7% 정도의 수준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그 한 2% 정도를 가장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은 나와야 국채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1.7%에 와 있는 것도 좀 너무 낮은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적정 인플레이션율보다도 안 되는 국채 금리를 가지고 여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국채가 조금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올라주는 형태가 나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네. 국채 금리 이슈는 좀 지나가면서 아마 국채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뭐 크게 이렇게 무리는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미증시에서 어떤 걸 챙겨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네. 미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를 그냥 보셔도 그냥 보이겠지만 네. 이게 뭐 당장 폭락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혀 이 차트 안에서 폭락이라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요. 뭐 나스닥의 흐름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나스닥도 지금 이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나스닥보다 좀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좀 더 센 거고, 이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서든 뭐 이렇게 주가가 뭐 당장 내려가거나 뭐 이럴 만한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시장은,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역시 그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예전에도 연준 의장을 믿고 투자를 하자, 그냥 연준 의장을 믿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연준 의장이 의도하는 대로 그 상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연준 의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연준 의장의 네. 그 파월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가 네. 살아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게 경제가 살아나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차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상황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너무 과열이라든지 너무 큰 상승이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엔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좀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 파월의 의도대로 좀 과열됐던, 많이 올랐던 나스닥은 지금 못 가고 있고, 네.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이제 다우 지수라든지 뭐 S&P만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그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옐런과 서로 이제 재무장관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을 한다라고 이제 하니까 거기서 또 한 번 기술주들을 타겟으로 이제 뭐 세금을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좀 이제 가파 종목이라고 하죠. 뭐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네. 네, 이런 종목들의 좀 시세를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금, 뭐 빅테크 기업의 세금을 뭐 물겠다 이런 것들을 G20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의제로 다루면서 그 종목들의 어떤 상승을 좀 눌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외에 경기 순환주의 어떤 흐름들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 주식들의 상승을. 그러니까 그게 파월이 의도한 것과 또 그거를 이제 옐런이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뭘 네. 해줘야 될지 본인이 좀 아는 것 같고요. 그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둘이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둘의 네. 호흡이 잘 맞는 거네요. 네, 뭐 거의 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약간 발탁한 그 자체가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네. 네, 파월의 의도대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님은 결국에는 나스닥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예측대로라면 지금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이게 나중 문제긴 한데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 경기 순환주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기술주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시세 상승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그 미래 기술이나 이런 쪽에 지금 그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주식들이 많이 내려왔을 때 지금 캐시우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주식들을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올라올 때 그걸 팔고 지금 많이 떨어진 기술주들, 조그만 그런 성장주들 그런 것들이 막 20-30%씩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사서 모으고 있는데 그의 생각도 아마 그의 판단도 지금 이런 파월이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어서 그 S&P라든지 다우 지수의 그런 어떤 상승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들을 담아 놓으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오늘 샀을 때 또 내일 오르고 또 어떤 종목들은 또 미리 투자를 해놓고 이런 포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약간 분산 투자로 뭐 다우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우를 가지고 하는 ETF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술주를 좀 담고 많이 이제 저가로 내려온 기술주를 좀 담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제 다우 종목 30개로 돼 있는 그 이제 다우 지수를 가지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이렇게 레버리지 뭐 1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당한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미증시에서 조정받고 있는 기술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성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31일에 예정돼 있는 미국 인프라 투자 정책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경기 부양 효과에는 긍정적이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문제 때문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그거는 좀 의례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 조율을 하긴 하겠지만 뭐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부분의 차이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이제 규모가 이제 뭐 3,000조 뭐 지금 많은 돈을 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를 가지고 조금 약간 조율을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통과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뭐 통과가 안 돼서 주가가 내려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제 그 슈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분이 나왔을 때 좀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갔다가 또 좀 쉬었다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4월 2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이래. 이 발표에 의해서 시장이 네. 크게 흔들릴까요? 변동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그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좋게 나와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또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큰 힘 자체가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표는 아마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하루 먼저 4월 1일 날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산유국들이 감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감산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증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가지고 이제 유가가 조금 움직일 텐데요. 그 유가로 인한 또 이제 주식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31일에는 인프라 투자 정책 발표가 있고요. 4월 1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또 4월 2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추이 잘 지켜보셔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증시를 꼼꼼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미증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